8시 9분입니다.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대회 민주노총에서 광화문 시위를 아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계사에 피신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화로 만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게 조계사에 와서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로 마음은 편하지 않고요. 네. 또 특히나 네. 우리 백남기 선생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네네.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조계사에 신변 요청을 하고 이 시국에 대해서 중재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그 국민의 목소리들을 전달할 경로가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많은 그 노동자, 농민들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네. 이런 건 정말 어떤 네.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는 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 편히 일해야 되는데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마음대로 사장이 잘릴 수 있는 세상이 오겠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농민들이 네. 밥살만큼이라도 수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 간절함이었는데 이런 게 좀 안 되는 세상을 이제 지금 조계종을 포함한 종단들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이제 중재해달라면 중재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시고 조계종에 이걸 중재해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부입니까? 조계종 노사정입니까? 화쟁위원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화쟁위원회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원효대사의 사상으로 모든 사안에 양면성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융합하자 이런 얘기인데 화쟁위원회에서 중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시고 중재를 요청하신 겁니까? 상대는 지금 현재 절대 다수의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죠. 국민들을 이 목소리를 좀 듣고 정부도 이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계종 측에서 답을 주셨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토요일에 민중총궐기대라고 하신 그 광화문 시위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말하자면 폭력 시위로 얼룩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근데 폭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에서 한 13만 이상이 모였는데 네네. 이분들이 정말 생업을 전폐하고 올라오신 분이 많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는데 이게 좀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가까이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서울로 모였고 그래서 인도와 정말 차도까지 다 막아서고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사전에 작정하고 했던 정부의 입장, 공권력의 입장들이 오히려 이런 분노들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시위를 그 사전 신고하셔서 시위할 수 있는 장소와 거리가 이미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키셨습니까? 이미 근데 인도와 차도까지 다 총재하고 모든 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차도로 막아버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 이전에 이미 그 강력한 게 선을 쳐버린 것은 정부였습니다. 즉 그날 또 여러 가지 내놓은 시위의 구호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그날 예를 들어 박근혜 처형, 이석기 석방,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 이런 것도 나붙겼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각계각층에서 모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전 전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부분별로 모여서 했던 이야기들이 각 언론별로 따로 이렇게 갖게 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요한 이유는 주요한 행사들은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그다음에 노동계약 반대,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입장들을, 그다음에 빈민들에 대한 무자본적 철거에 대한 문제 제기, 청년 학생들에 대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들을 요구하는 이런 중심적인 요구로 우리의 요구가 있었지. 각각에 있는 것들을 소위 일부 언론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들은 그 대본질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백만기 선생이 사경을 헤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시위가 과격한 거, 그리고 시위 때마다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몰려 나와서 과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15만 명이 전문 시위꾼이면 이 나라 국민들이 일부를 한 3,000명, 뭐 4,000명 이렇게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뭐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 보고 있고요. 그냥 보편적인 정말 분노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체류액을 쏟아붓는데 정말 전문 시위꾼들이 거기 나와서 다 했을 리가 없고요. 정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밀접부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 탄압에 맞서서 있었을 뿐이죠. 전문 시위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을 뒤집을 총파업으로 맞서자 홈피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21일 중앙집행위원회하고 뭐 그 단위사업장 대표 연석회의를 여신다면서요. 12월 총파업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는 뭐 이 문제는 금년 들어서부터 소위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법안의 문제와 사장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라는 권한을 쉬운 해고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해왔고,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재앙이다.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국면이 이제 11월 말 12월로 넘어오는 국면이고요. 이때 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정부는 또 이런 국민의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려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어서 12월 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현재 12월 총파업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라는 그 공론의 장에 참여하시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사정 얘가 일정을 정해놓고 의제를 정해놓고 그야말로 일정에 따르라 그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과정에 지금 현재 노사정입니다. 이런 노사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지금 노사정에 합의했던 한국노총까지도 지금 그런 합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정확한 협상이면 협상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강요받는 자리에 민주노총이 그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위 문화 바뀐 거 대단히 찬성하고요. 정말 그 철옹성 같은 방패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그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시위는 국민들이 누가 그 어려움을 쓰고 투쟁하려고 하겠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인데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사의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내일 아침 7시입니다.